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도산서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이황 때 만들어진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황 때. 농운정사랑 이황 때, 그쵸? 거의 같이 이황 때 만들어진 거예요. 보겠습니다. 정교당부터 할게요. 정교당의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가운데 세 칸이 마르고, 양쪽에 온돌방이 붙어야 돼요. 총 5칸. 그게 전형적인 서원의 강당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교당은 정면 4칸, 동쪽 3칸을 대청으로 놓고 서쪽 한 칸을 온돌로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거 다 문이 열려요. 돼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강당 원칙하고 조금 다르다. 잘 알아두시고. 측벽, 후벽만 창으로 구성했다. 측벽, 후벽 이거 다 열려요. 문이. 창으로 구성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도산서당을 봐야 되나? 도산서당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눈썹이라고 그래요. 눈썹지붕, 뭐 가적지붕, 가첨지붕 용어 많은데 그 정도 알아두셔요. 느낌에서 보듯이 약간 다르죠? 맛배지붕에. 맞습니다. 나중에 붙은 거예요. 이태가 장마루가 붙으면서 붙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산서당 같은 경우에는 부엌 한 칸, 온돌 한 칸, 마루 한 칸이 기본이에요. 부엌 한 칸, 온돌 한 칸, 마루 한 칸. 이 기본입니다. 이거 보시면 마루도 우물마루가 아니고 장마루예요. 우물마루 아닙니다. 우물마루 아니라는 거 장마루로 되어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옆에 꼭 평상처럼, 그쵸? 널마루 혹은 살마루라고 하는데 평상처럼 붙어요. 이게 붙는 바람에 눈썹 지붕이 붙은 거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붙은 거 같죠? 느낌이 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 도산서당은 상간당 형식을 갖췄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엌의 반 칸과 널마루 한 칸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 한 칸, 온돌 한 칸, 마루 한 칸 요거를 기본으로 잡아갖고 삼간당, 세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간당 형식, 인간의 채소 주거 혹은 초가상간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세 칸짜리를 초가상간이라고 그러든, 그래서 삼간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옆부분은 그냥 논외로 하고 상간당이네. 그리고 정면외, 그쵸, 측벽과 뒤쪽은 다 퇴칸이라고 그랬죠. 부엌이 한 칸이고 온돌도 한 칸이고 마루도 한 칸인데 보면은 칸 면적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부엌보다는 온돌이 크고 온돌보다는 마루가 커요. 이것도 특징입니다. 칸 면적이 증가한다. 널마루 한 칸이고 부엌 이쪽에 있는데 이건 반 칸이에요. 0.5칸이에요. 얘네들 빼고 얘기할 때 상간당 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부엌 반 칸과 이 널마루 한 칸은 증축 부분이에요. 총 4.5칸인데 기본적으로 요 세 칸만 가지고 상간당 형상이라 얘기한다 얘기했죠. 예. 정교당의 이 평면 정면 4칸, 3칸, 1칸 얘기는 18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보겠습니다. 도산서당. 아까 했던 건데, 예, 그대로죠. 보십시오. 칸이 점점 부엌, 방, 마루 점점 증가하고 있죠. 여기 한 칸이 있고, 여기 반 칸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문이 열리네. 그죠? 여기도 눈썹 지붕이고, 여기도 눈썹 지붕이에요. 양쪽 다 눈썹 지붕이죠. 예,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증축된 부분이다. 이 정도 알 수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눈썹 지붕 보여드리려고 했나 보다. 양쪽에 다 눈썹 지붕이 붙어 있다.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농원정사 같은 경우에 공짜 평면이에요. 공짜. 보시면 여기 이제 함실화 아궁이 보이죠? 함실화 아궁이입니다. 제가 기숙사라고 그랬잖아. 아궁이로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로 해갖고 이 방들이 따뜻해지겠죠. 불뚝은 어디 쓰려나? 뒤쪽에 있나? 요게 아궁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전도를 깔아놨네.
지금 나중에 할 텐데, 이 공자 평면은 되게 안 좋은 평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게 공사장 공자예요. 공사하다 할 때 공. 그래서 공자 평면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맨날 공사장처럼 우당탕탕 구당탕 시끄러운 일만 생긴다 그래갖고 기피하는 평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거, 풍수상 안 좋거나 안 좋다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면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공부할 공자라고 해석을 해서 좋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공자 평면에 안 좋은 거를 커버하게 돼요. 공부할 공자로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사장 공자가 아니라 공부할 공자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죠? 노은정사 보입니다. 도산서원 서당 여기 있고 진짜 크죠? 부엌 쪽에 눈썹지붕 보이네요. 반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네. 장마루죠. 우물마루 아닙니다. 이거 살마루. 네. 물 잘 빠지게 생겼죠, 살마루. 방 쪽이네요. 온돌방. 잘 보이시죠? 부엌. 동은여사입니다. 여기 함실가공이 보이네요. 공부할 공장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공사장 공자가 아니라. 함실가공이 보이고요. 도산서원에서 농운정사랑 도산서원, 서당 이 두 개는 태계 이항이 만들어 놓고요. 그 외에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정교당 보이죠? 다릅니다. 칸수가. 문 열어놓으니까 뻥뻥 뚫렸죠. 크죠? 멋있죠? 이쪽이 경사지라 사당인 상덕사가 저쪽에 있었죠. 이거 여러분 이쪽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의 국학이자 국시였던 성리학을 완성했고 높은 벼슬자리보다는 평생 학문에 전념해왔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제가 잘 안 들려서 볼륨을 좀 올렸습니다. 7분짜리네요. 조선의 국학이자 국시였던 성리학을 완성했고 높은 벼슬자리보다는 평생 학문에 전념해왔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남긴 대학자 퇴계이황. 존경받는 스승으로 시대의 현자로 알려졌던 퇴계이황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모가 숨어 있었다. (140여 번이) 넘는 관직 임명, 그중 79번을 고사했던 선비. 스스로 지은 이름 퇴계처럼 평생 물러남을 희망하면서 살았던 이황은 57이 되던 해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후학을 양성하기로 결심했다. 고향 안동에 서당 자리를 마련한 이황은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만년의 기쁜 일이라고 말하며 서당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임금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한 이황은 이듬해 다시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이황의 몸은 고향에서 한참 떨어진 한양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서당과 함께였다.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편지를 써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이끌었다. 도산서당은 말 그대로 이황이 지은 건축물이었다. 이황이 쓴 편지에는 건물의 방향은 물론 세세한 수치까지 남아 얼마나 꼼꼼하게 서당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 도산서당을 되게 유의미하게 문 짓고 하나, 있죠. 천장 한 켠, 마루 한 구석에서도 이황의 숨결을 읽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산서당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서당의 크기는 고작 3칸이 전부였다. 초가삼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을 뜻하는 3칸 건물. 퇴계 이황이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토록 조촐한 건물이 완성된 까닭은 무엇일까? 도산서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대문. 쌀이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낮게 선 문에는 그윽하고 곧다는 뜻의 유정문이란 이름이 붙었다. 유정문은 안과 바깥을 단절하는 다른 문들과는 다르다. 따님문에도 이름을 있는 듯 붙여놨어요. 없는 듯 아담한 크기 덕분에 좁은 3칸짜리 서당 안에서도 탁 트인 세상을 볼 수 있다. 낮은 지붕, 짧은 처마도 마찬가지다. 서당의 다른 시설들도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 비록 3칸 집이지만 작은 공간을 활짝 열어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산서당이었다. 서당이 완성되자 이황은 곳곳에 이름을 붙였다. 앞마당 동쪽에 만든 연못의 이름은 정우당. 진흙 작은 속에서 연못도 자라지만 있습니다.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군자의 고고한 삶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서당 근처의 작은 샘은 몽천이라 불렀다. 몽천은 개울물이 언젠가 바다에 이르듯 제자들을 수양시켜 큰 길로 이끌어야 하는 스승의 책임을 뜻한다. 정원에 대나무, 매화, 난초, 국화를 심어 절조 있는 친구들이라 부르곤 했다.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며 의미를 부여했던 이황. 유교가 윤리로서 세상을 교화시키듯 이황은 서당 주변을 유교적 이상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가장 단순한 3칸 건물이지만 각 칸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도산서당은 쓰임과 용도에 따라 변형과 자유로움을 주었다. 난방을 위한 부엌은 가장 좁고 반칸 부엌이죠. 공부하는 공간 마루는 가장 넓다. 변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루는 살평상을 달아 한 칸을 늘렸고 평상처럼 부엌은 갖다 뒤쪽으로 놨죠. 살마루 한 칸을 뭐 이렇게 증축했다. 얘기합니다. 즉, 살태처럼 3칸 해놔서 같은 4.5칸이 완성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산서당은 엄연한 3칸 집이라는 점이다.
한 칸 늘어난 마루를 위한 지붕은 본체에 달려있는 임시 지붕일 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 칸이 임시로 변형된 것이지 네 칸은 아니란 뜻이다. 마루도 그렇다. 임시로 느린 부분은 줄마루로 만들어져 뚜렷하게 구분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 칸집. 하지만 이왕에게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세 칸을 열어 우주를 담을 줄 알았으며 기본은 지키면서 필요에 따라 변하고 변화 속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자 이황이 남긴 책 속에 그가 깨우친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면 도산서당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생활까지 고려한 이황의 건축학개론이 담겨 있다.